45년째 매일같이 험한 암봉을 오르는 88세 노익장이 있다. 줄도 많고 난간도 많고 자기 체중을 땡길 수 있고 그런 힘들이 있어야지 가요. 쉽게 말하면은 기적에 가깝다 봐야 돼. 88세 저리 다니는 분이 없어. 못 다녀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척척척 잘 올라가셔요. 오늘 또 보셨어요? 아 벌써 가셨을 거려. 올라가 보세요. 아 벌써 가셨어요? 예, 빨간 옷 입으신 분인데 올라가 보시면 계실 거예요. 마음이 급해진 제작진. 하지만 시작부터 산세가 녹록치 않습니다. 낙석 위험이래. 험난한 여정을 암시라도 하는 걸까? 산길 곳곳에는 안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바위 틈을 지나길 수차례. 저기 저분인 것 같은데요? 저기 올라가고 계시는데. 급경사의 암벽 난간에서 빨간 옷의 등산객 발견. 하지만 소문의 주인공이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길이 아찔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포착된 빨간 옷의 인물. 이번에는 깎아지르는 듯한 암벽을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88세 소문의 주인공이 맞는 걸까?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예예 안녕하세요. 예예 저희 MBN 현장 르포 특종세상에서 왔는데요. 예. 아찔한 산행의 주인공은 할머니? 아 위험하지 않아요? 늘 댕기는 길이니까 네 다 머릿속 입력대가 있어. 보기만 해도 아찔한 돌산을 45년째 12,000번 넘게 올랐다는 88세 할머니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등산로 초입에서 다시 만난 할머니. 암벽을 타기 전에는 천천히 걸으며 체력을 비축해 둔다고 합니다. 가다 말고 뭔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데요. 튀어나온 나무 옹이에 손을 가져다 대더니 손바닥을 대고서는 주물주물 만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뭘 하시는 걸까? 꾹꾹 눌러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이제 커지면 바위 같은 거 땡길 때게 내 이 몸을 전부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 그런 게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바위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 운동이지. 등산로를 천천히 오르며 체력을 충전하고 손과 팔의 근력이 준비됐다 싶으면 본격적인 암벽 구간에 돌입합니다. 아 할머니 안 위험해요? 괜찮아. 오. 정말 등산로가 맞긴 한 걸까요? 바위 넘어 바위. 발 디딜 곳 없는 아찔한 경사의 연속입니다. 편하게 다듬어진 코스도 많은데 굳이 위험한 바위길을 택한 이유는 뭘까? 편한 길은 재미가 없어. 스릴이 없고 재미가 없어. 그러고 바위길로 오면은 바위도 만지면서 지압도 받아가면서 재미가 있어.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 찰새 로프조차 잡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울퉁불퉁한 돌산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우이야! 우이야! 힘들게 올라와 조망하는 전경은 정말이지 끝내줍니다. 일 다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지. 저 포대로 올라가야지. 어디예요? 어디까지 올라오세요? 저 정상에. 이제 절반 왔어. 이제 절반 왔어. 이제 절반 왔다고요? 할머니의 목적지는 해발 720m 높이의 포대 정상. 본격적인 난코스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데요. 울퉁불퉁 이어지는 급경사로에서 앞서가는 할머니를 따라잡지 못한 채 급기야 낙오하는 제작진 발생. 이 산이 바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밑에서 저 위에까지 모두 바위길이야. 할머니가 즐겨 찾는다는 포대 능선은 도봉산 최고봉인 자운봉에서 뻗어나온 능선인데요.
날카로운 암릉이 거의 수직으로 솟아있어 밧줄 없이는 오를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이 카메라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죠? 그래도 지금 오면 돼. 아유 못 잡을 것 같아. 카메라 놔줄래? 거 있어. 거 있어. 내가 여기까지 갈게. 일단 올라. 여기 잡고. 다 왔다. 감사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특종세상 제작진도 포기 선언 직전. 할머니는 한숨도 쉬지 않고 바위를 넘어갑니다. 장장 4시간의 산행 끝에 드디어 고지에 다다른 할머니. 여기 오면 뭐 만사가 다 해결이지. 암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올라오면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올라오면은 모든 걸 다 잊고 너무 좋아. 한참 동안 산 아래 절경을 눈에 담는데요. 할머니가 잊고 싶은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산이 좋아 산 가까운 곳으로 이사까지 했다는 할머니. 그렇게 이곳에 터를 잡은 지 30년이 넘었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진과 그림들이 보이는데요. 역시나 등반하는 모습입니다. 암벽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암벽? 그럼 암벽했지. 여기서 보면 바위로 댕기지 밑으로는 안 댕겨. 이건 인수봉 올라가는 거고. 요거는 설악산 천하대. 43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등산을 시작했다는 할머니. 국내 유명 산은 모두 등정했다는데요. 히말라야 3대 트레킹 코스 중 하나인 해발 5,000m 랑탕 고지까지 정복했답니다. 히말라야 5번 갔다 왔어. 5번 가면서는 전부 다 실패 안 하고 다 라운드를 다 넘었어. 진짜 엄홍길이나 이런 사람은 막 8,800 막 이리 8,000 몇 거지 가잖아. 우리가 가는 거는 5,400, 5,500 이런 데 가. 이번에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는데요. 이 사진이 놀랍습니다. 무슨 사진이에요? 80 생일을 나 해준다고 일행들이 찍은 거예요. 놀랍게도 해발 810m 인수봉 정상에서 팔순 잔치를 했다는 할머니. 인수봉은 암벽 등반으로만 오를 수 있는 봉우리인데 말입니다. 내 목표가 90 생일을 또 100군데 인수봉에서 하자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걔 몸이 따라주면은 90에 여기 또 인수봉에서 생일잔치 해야지. 한나절의 등산 후 한숨 돌릴 만도 한데 덩 앉아있지를 못하는 할머니. 오늘 등산 때 입은 옷까지 같은데요. 설마 하나하나 손빨래 하시는 건가요? 손빨래 하세요? 손빨래. 나는 세탁기 진하게 묵도록 세탁기는 한 번도 안 써봤어. 세탁기를 사지 않고 굳이 힘든 손빨래를 고집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겨울 빨래고 이런 양말 같은 거는 막 비비잖아 빨래판에. 네. 그래서 팔에 힘도 생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등산하는데 도움이 돼. 아 손빨래 하는 게요? 그렇지. 팔에 힘 생기잖아. 팔에 힘 생기잖아. 팔에 힘. 빨래 하나도 등산에 필요한 근력 운동으로 삼는다는 할머니. 이제 저녁을 드시려나 봅니다. 끼니마다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는 식재료가 몇 가지 있다는데요. 양파하고 마늘 많이 넣고 또 감자도 조금 넣고 수수하고 현미하고 한 밥을 이래요. 도토리 가루 좀 넣고 모든 재료를 뚝배기에 넣고 팔팔 끓여내기만 하면 끝이랍니다.
이 꿀꿀이죽이야 내가 먹는 꿀꿀이죽이. 평상시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 요리 못해. 맨날 일하러 놨고 요리 못하는 데는 내가 1등이야. 진짜요? 달걀까지 하나 넣고 뭉근하게 끓여내니 마치 영양죽처럼 보이는데요. 영양은 가득, 소화까지 잘 되니 할머니에겐 이만한 만찬이 없답니다. 건강한 죽과 오이절임으로 차려진 단출한 밥상. 여기 다 영양 들었고 이거 먹으면서 이제 좀 거성하면 이제 요거 하나씩 오이지가 하나. 이따금씩 새소리만 들리는 집. 고요를 벗삼은 소박한 식사가 이제 할머니에겐 익숙하다는데요. 아들하고 둘이 살다가 아들 결혼시켜서 나갔으니까 요새 한 집에서 안 살잖아. 그런 게 내 혼자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가신 지 하늘나라 간 지는 오래되지. 내가 50 한여덟이나 그래 됐구나. 일곱이 내리 됐구나. 홀로 지낸 지 어느덧 30년. 오늘도 할머니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비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이 궂은 날씨에 어디를 가시려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산을 찾았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산을 찾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비가 와도 운동을 해야 돼. 이게 내 직장이니까 비가 와도 가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은 적이 없다는 산행. 궂은 날에는 바윗길을 가지 않고 완만한 등산로를 걷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는 할머니. 빗방울이 내 입에 들어온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나 지금 하늘로 치다보고 입을 벌리면 빗방울이 입안에서 쏙쏙 들어가. 그래 너무 좋아. 그리고 이래 서 있으면은 이 나무가 갈리지 않았으니까 비가 이제 툭툭툭 떨어지는 게 이 우비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내 가슴을 막 때리는 것 같아.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래서 시원하고 아주 좋아. 떨어지는 빗방울을 한참 동안 맞고 서 있는 할머니.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그날 오후 우중 산행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고무장갑을 챙기더니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뭘 하시려나 했더니 익숙한 듯 고무장갑을 등 뒤에 대고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요. 고무장갑이 땡기거든. 이렇게 땡기잖아 고무장갑을. 그래 땡기니까 근육이 다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허리가 쫙 펴지게. 구순을 앞둔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의 비결. 매일 30분씩 고무장갑 스트레칭을 하고 있답니다. 몸이 풀렸겠다. 강도를 높이는데요. 엎드린 채 팔다리를 들어 올려 버티는 고강도 근력 운동입니다. 이것도 매우 다 근육 운동이야. 근육 운동을 왜 하세요, 할머니? 아무래도 근육이 있으면은 내가 산에 가는 도움이 많이 되지. 산은 내 인생의 전부니까. 산을 인생의 전부라고 할 만큼 할머니가 산에 푹 빠지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럼 뭐 병원에 가니 다른 병은 없고 또 한의방을 가도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약까지 먹어가며 부업을 했던 할머니. 20년 동안 누적된 과로로 몸이 쇠약해지면서 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산을 찾게 되었다는데요. 처음에는 뭐 5m, 10m도 못 갔어. 한 10m 가고 주저앉고 10m 가고 주저앉고 그랬어. 그래서 살살 댕기면 물도 한 몸씩 마시고 차차 그렇게 깨놨어. 그 시간이 한 1년 걸리더라고. 그렇게 할머니는 45년간 매일같이 산을 찾으며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할머니. 뭘 그렇게 열심히 챙기는 건가요? 이리 가야 할 때 신발 안병하는 거는 이 신발을 신어야 돼. 이 신발을 신어야 바위에 착착 들어보고 이런 작은 홈에도 쏙 들어가고 하거든. 신발과 헬멧, 암벽 등반 장비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비도 그쳤겠다. 오늘도 산에 출근 도장을 찍으러 가시는 건가 했더니 웬 건물로 들어서는 할머니. 여기는 실내 암장 아닌가요? 그래 이거 하러 왔지. 클라이밍 하러. 아 이거 실내 암벽도 하세요? 그렇지. 최근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실내 클라이밍. 우리 파란색만 잡고 파란색만 밟아서 가는 거야. 파란색은 파란색 밟고 붉은 거는 붉은색만 밟고. 그렇지. 몸풀기로 초보자 코스부터 시작해 보는데요. 88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뒷모습. 거침없이 암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오케이. 천천히 다운. 그대로 내려오면 돼. 다 잡고. 안전하게 착지까지 성공. 배 먹으면 더 잘하는데. 암벽들만 하시면 어떠세요? 산에 바위 타는 것보다가 이걸 하니까 운동은 더 잘 될 것 같아. 근육도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런데 힘은 더 들어. 힘은 더 들어요? 힘은 많이 들어. 이번엔 노란색만 쓰고 갈 거거든. 이번에는 난이도를 높여 도전해 보는데요. 경사가 가파른 코스에 할머니도 살짝 긴장한 모습. 놀라운 근력으로 실수 없이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할머니. 과연 할머니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한데요. 제가 근래에 이렇게까지 할머니 연세에서 운동하시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일반 성인도 처음 하는 경우에는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할머니처럼 꾸준하게 하시니까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도봉산 12,000번의 등반 경력이 실내 클라이밍에서도 어김없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는 걸까? 혈액 검사까지 하는데요. 할머니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항암 끝나고 나서 CT 검사로 왔어. 아니 무슨 항암이요? 그 대장암 2020년에 건강검진에서 발견해갖고 2020년 1월 3일 날 수술했는데 2021년에 또 암이 있어가지고 1월 5일 날 또 수술했어. 1년 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할머니. 그 독하다는 항암 치료를 무려 18번이나 견뎌냈습니다. 항암 치료 함미성도 산을 계속 갔어. 조금물 가도 계속 산을 댕겨서 내가 회복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완치는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 모르지 어떨란지. 이제 얘가 어떨란지 모르지. CT 촬영을 해봐야지.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또다시 재발했을지. 재수술 후 처음으로 하는 정밀검사.
긴장된 마음을 안고 진료실에 들어서는데요. 할머니 오시기 전에 제가 사진 한번 다 붙어봤는데요. 예. 이 부위에 재발한 암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른 데 재발한 거 없이 깨끗한 상태십니다. 전혀 안 됐어요. 네. 그럼 지금 네. 내가 생활하는 대로 할 거예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잔소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할 게 없어요. 너무나 기다렸던 결과 그제야 미소가 번집니다. 암 재발이나 암 환자의 예후에 있어서 그 근육량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요즘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할머니 뭐 연세 이렇게 많으신데 운동 저렇게 꾸준히 잘하고 계셔서 저렇게 근육량 잘 유지하시면 훨씬 더 암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쁜 결과에 기분이 한껏 좋아진 할머니. 몸에서도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늘 쓰고 있던 두건을 벗어 보여주는데요. 근데 까만 머리가 나는 건데? 지금 이봐라. 까맣게 난다.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빠져버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는데 흰머리가 아닌 검은 머리카락이라는 겁니다. 처음 수술하고 조금 요만치 길었는데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 또 다섯 빠져버렸어. 이 두건을 벗어버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어느덧 저녁 시간. 그런데 식사 준비가 아닌 외출 준비로 분주해 보이는 할머니. 아니 짐은 왜 싸시는 거예요? 저녁 먹어라. 저녁 먹어라. 할머니의 몸집보다 커 보이는 배낭. 짊어지는 것조차 힘든 배낭을 메고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동네 야산입니다. 점점 깊은 산속으로 접어드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저녁을 드신다는 걸까요? 이게 됐네. 평평한 곳에 익숙한 듯 자리를 펴는가 싶더니 집에서 싸온 보온병을 꺼내 죽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이 산속까지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걸까? 할머니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괜히 돈 들이서러 그냥 산속에 정원 체리 갖고 꽃 피고 뭐 하고 먹는 보다가 돈 안 들이고 이 자연 속에 정원이 이 큰 정원이 어딨노? 눈앞에 펼쳐진 절경과 산벌레 소리가 배경음악이 되어주는 이곳이 할머니에겐 최고의 레스토랑이랍니다. 도시보다 이르게 찾아오는 산속의 어둠.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는데 짐을 싸기는커녕 침낭을 꺼내는 할머니. 이게 뭐 하시려고요? 자야지 진짜. 예? 이제 누워야지. 아니 왜 여기서 주무세요? 아 이거 얼마나 공 좋아. 집에서는 맨날 자잖아. 이런 데 살을 찐 녀석 자면은 너무 좋아. 아 이거 좋다. 이슬을 막아줄 텐트 하나 없이 이대로 주무신다고요? 텐트 있는데 가져오기 싫고 그래서 그냥 안 가져왔어. 텐트를 하려고 하면 차라리 집에 자는 게 낫지. 88세의 나이에 홀로 비박까지. 할머니의 산사랑 그야말로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내리쬐는 햇살을 알람 삼아 몸을 일으킵니다. 공기 좋다. 자고 있는 공기 좋지. 마치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이 뒷정리를 하는 것은 하룻밤 재워준 산에 대한 예의랍니다. 감사하게 잘 잤습니다. 감사하게 잘 자고 갑니다. 집 떠나 고생이라는 말은 할머니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해야지. 외손녀와 손녀 사위, 증손녀까지 한 집에 4대가 모였습니다. 조용하던 집이 활기로 가득 차는데요.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중요한 대화 주제는 역시 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산은 다 가보셨겠네요. 얼마나? 아이 그럼 막 갔다 오면 나는 뭐 적어놓지도 않고 잊어먹어. 뭐 따라. 나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다 할머니 만났다니까 산에서. 아 진짜? 아니 수상전이 갔다가 만났어요? 네, 그냥 정말 연락을 이렇게 뭐 간다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수학여행 갈 때 그래갖고 할머니가 우리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려오길래 우리 외할머니다 그랬을 때 애들이 안 믿어. 산을 사랑하는 할머니 덕에 산에 얽힌 추억도 남다른 가족. 하지만 8순이 가까운 나이에 도전했던 에베레스트 등정을 마냥 응원할 수는 없었답니다.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데요. 저희는 여기가 되게 무섭고 높고 막 눈 덮여 있고 되게 가서 또 고생 많이 하는 산으로 알고 있으니까 가신다 그랬을 때 되게 걱정 많이 하고 말리고. 아 말리셨어요? 가지 마시라고. 근데 가족 2번 가셨나 할머니? 2번. 5번 갔다 야 5번. 알겠어요.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가니까. 아니 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갔다 오셨어요? 걱정하니까. 걱정하니까. 하루 이틀 다르고 막 한 20일씩 이래 있으니까. 이제는 가족 모두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다음 날 오늘도 어김없이 맨손으로 단단한 바위산을 오르는 할머니. 12,000번을 넘게 오른 길이지만 여전히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이게 어정부고 여기 오른쪽은 서울이거든. 그런데 어정부 서울 경기선에 내가 살아. 경기도와 서울, 그 경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 몇 시간의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데요. 한눈에 다 보이네요 여기. 그럼 한눈에 다 보이지. 힘이 들어야 좋은 걸 느끼지. 힘 안 들면 좋은 걸 못 느껴. 45년째 올라오는 곳이지만 정상은 늘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내 인생의 모두야 이게 산이. 산이요? 내가 지금 이거 이제 큰 대수술을 했으니까 얘가 이제 내 뱃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모르지. 그걸 계약을 못 하잖아. 내 힘 닿는 데까지 오는 거지. 산생산사, 할머니의 건강한 산행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계속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